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 맡게 된 이도윤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교재 페이지 1173쪽부터 1175쪽입니다. 어, 처음 부분을 보면 에틸레닌과 메틸멜라민계 약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알트레타민과 티오테파가 있는데요. 먼저 알트레타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게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HCN 구조를 가진 화합물인데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가 두 개가 탄화수소로 바뀐 모양을 HC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트레타민은 구조적으로 트리에, 트리에티넬 멜라민과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알트레타민인데 TEM은 12시, 4시, 8시 방향에 있는 질소 원자가 탄소 원자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알트레타민은 DNA와 단백질의 알킬기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트레타민은 그 암이 재발한 난소암 환자의 일시적인 처방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트레타민은 GI 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간에서 아주 빠르게 탈메틸화가 이루어집니다. 알트레타민의 대사산물로 펜타에틸멜라민, 테트라메틸멜라민이 존재합니다. 또한 알트레타민의 반감기는 4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알트레타민의 부작용으로는 커먼한 부작용과 희미한 부작용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뉴로톡시티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에 모두 발병이 가능하고 아탁시아, 운동실조, 디프레션, 컨퓨전이나 졸림, 환각,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알트레타민의 부작용으로 마이엘로 서프레션, 골수 억제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복용을 부족하게 할 시 혈액량이 줄어드는 증상을 보입니다. 백혈구의 숫자가 미리미리당 2000개 이하, 혈소판은 미리미리당 75,000개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메스꺼움이나 소화장애, 신장 기능의 이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트레타민의 드문 부작용으로는 발진, 탈모, 그리고 헤파틱 턱시티, 그리고 마오 억제제인 항우울제와 같이 복용을 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티오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오테파는 3개의 에틸레니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친티오 포스틸 염기의 결합에 의해서 안정이 됩니다. 티오테파는 화학적인 식이요법의 치료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티오테파의 대사작용으로는 CYP라는 수산화효소가 티오테파를 탈황화된 1차적인 산물인 테파로 바꿉니다. 테파는 수시간 이내에 두드러진 형태를 보이고 테파는 티오테파의 반감기는 1시간에서 2시간, 테파의 반감기는 3시간보다 더 짧은 반감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복용 시 오줌에 나타난 티오테파나 테파의 비율은 10% 이내라고 합니다. 테파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알트레타민과 마찬가지로 마이엘로 서프레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디르란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는 뜻인데 마이엘로 서프레션이 발병 시 백혈구나 혈소판이 줄어드니까 가장 세포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혈구는 2주, 혈소판은 3주라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문 부작용으로 점막염이나 과복용 시에 혼수 상태나 발작과 같은 신경 독성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킬술폰산계 약물 붓술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붓술판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많이 쓰이는데 이마타니빌 메실레이트라는 약물 사용 이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붓술판은
부술판은 복용 시 구강을 잘 지나면 잘 흡수됩니다. 부술판은 GSTA라는 효소 외에 GSH, 글루타사이온으로 컨주게이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술판의 대사산물로 메탄술폰산이 있고 청소율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헤파틱 VOD라는 질병이 혈중 농도 곡선의 하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낮은 청소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부술판은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데 백혈구의 수가 미리미리당 10,000개 이하일 때 나타납니다. 이 질병의 경우 처음 10일에서 15일까지는 백혈구의 수가 보통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12주에서 20주 이내까지는 보통 백혈구의 수가 보통 정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부술판에 복용을 멈출 경우 한 달 이내로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고 부술판의 복용은 백혈구의 수가 미리미리당 15,000개까지 감소할 때까지만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마티네비 메실레이트를 복용한다고 합니다. 과복용 시에 한 경령제인 페니토인이 중추신경 독성 질병의 치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부술판의 부작용 대표적으로 골수 억제 작용이 일어나는데 혈소판 감소증이 잘 일어납니다. 그 외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의 증상 또한 일어나고 오래 복용 시 무력감, 불임, 무월경, 태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문 부작용으로는 무력감, 저혈압 10% 이하의 환자에게는 VOD라는 질병이 잘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니트로소우레아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뮤스틴, 일명 BCNU는 DNA 6번 산소의 구안인 염기의 알키로아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MGMT라는 효소의 필요로 하는데 이 효소의 프로모터에 메틸화가 일어날 경우 1차 글리오마의 발현을 방해하고 나이트로소우레아라는 물질이 뇌 종양의 약제로 쓰이는데 이 물질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칼뮤스틴은 수분이 있는 용액이나 체액에서는 아주 불안정적이며 IV 투입 이후에는 혈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킬 화산물은 뇌척수액에 아주 빠르게 들어가고 뇌척수액의 밀집도는 혈장에 존재하는 것의 15에서 30%에 도달하게 됩니다. 칼뮤스틴의 반감기는 15분에서 90분 이상이고 복용한 약의 30에서 30%는 분해 산물로 24시간 이내에 오줌으로 나오게 됩니다. 칼뮤스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글리오마에 사용이 되는데 뇌혈관 혈액 장벽 BBB를 넘을 수 있어서 6주에 한 번씩 정맥으로 한두 시간 투입을 합니다. 칼뮤스틴은 재발하는 글라이오 블라스토마 멀티폼의 대저 수술 후 에드적 테라피로 칼뮤스틴 와퍼를 사용합니다. 칼뮤스틴 와퍼란 효과적으로 암에 도달하기 위해서 뇌암에다가 수술을 할 경우 암 부위에 직접 칼뮤스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토족신입니다. 스트레토족신은 메틸니트로 수레아 부분의 반 부분이 글루코스의 두 번째 탄소에 붙고 췌장에 랑게르한스 세포와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토족신은 실험적으로 동물들에게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트레토족신은 정맥 주입을 통해 빠르게 사라지고 15분이라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복용량의 10에서 20% 정도 오줌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앞에서 언급드렸듯 스트레토족신은 췌장의 랑게르한스 세포와 높은 친화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징 덕분에 췌장암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시에 스트레토족신은 5일에 한 번 정맥 주입을 하고 6주 동안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토족신의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현기증이 있고 치료 가능한
신장과 간 독성 질병이 대략 3분의 2 이상의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스트랩토 이에 반해 치료 불가능한 신증 기능 이상은 10% 이하의 경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트랩토족시는 절대로 콩팥 독성의 약과 함께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 20%의 경우로 혈 독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리아젠 계열 약품들입니다. 먼저 다카바진, 일명 DTIC라는 약품인데요. 이는 대사산물인 MTIC로 활성화된 후 메틸화시키는 인자입니다. 이는 세포 주기에 모든 페이스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카바진은 처음에 반감기는 20분 정도, 마지막에 반감기는 5시간 정도로 반감기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나 심장 질병이 있을 경우 반감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다카바진의 요소가 절반 정도가 오줌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카바진은 호지킨 병의 화학 치료법으로 쓰입니다. 호지킨 병은 림프의 암이 발생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된 림프종 질병인데 다카바진은 그 호지킨 병의 초기 임상적 대처이고 다른 약품들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외에 흑색종이나 성인의 종양에 나름 효과적이지만 요즘에는 이뮨 체크포인트와 그 미토젠을 타겟팅하는 인자로 많이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카바진의 부작용으로는 현기증과 구토 증세 90% 이상 나타나고 마이엘로 서프레션 또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와 같은 증상도 잘 드러나고 드문 부작용으로는 간 독성 질병, 탈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모졸라이드입니다. 테모졸라이드는 악성 글라이오마와 아스트로사이토마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데 방사성 치료가 병행이 됩니다. 다카바진과 비슷하게 메틸화 기능이 있는 MTIC 형태를 가지고 모든 세포 주기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MGMT가 효소가 부족한 암에서 더욱 효과적인 약품이라고 합니다. 테모졸라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100%이고 반감기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구강 통과 이후 90분 후 혈장에 MTIC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오줌으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불활성화된 이미다졸기 카복시아마이드가 불활성화될 경우 1차적인 오줌의 산물이 되기도 합니다. 테모졸라이드의 부작용은 다카바진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기증, 구토, 마이엘로 서프레션, 드물게 간 독성, 그리고 탈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틸 하이드라진계 약품인 프로카바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카바진은 악성 뇌종양에 쓰이고 앞서 말씀드린 다카바진과 테모졸라이드와 같이 호지킨 병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프로카바진은 효소 CYP의 간 산화 대사 작용에 의해 알킬화 물질로 바뀌고 DNA를 메틸화시키는 기능을 항종양적인 활성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프로카바진은 염색 분체 절단, 전좌 등 염색체 손상을 일으킵니다. 프로카바진은 혼자서 사용될 때 저항성이 높아지고 저항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구안인의 메틸화를 회복시키는 효소 MGMT의 발현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카바진의 흡수와 제거는 약물 동태 연구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카바진은 효소 CYP에 의해 아조메틸아조씨의 형태로 대사됩니다. 이 형태들은 암세포 안에서 그 알킬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뇌종양에서 간의 CYP를 유발하는 항경령제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프로카바진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프로카바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치킨 병과 그리고 글라이오마에 사용이 됩니다. 프로카바진은 호치킨 질병의 다른 약품들과 MOPP 복합요법을 통해 같이 쓰이고 글라이오마를 치료할 때 PBC, 프로카바진, 빈크리스틴, CCNU, 일명 로무스틴이라는 약들과 같이 쓰입니다. 프로카바진의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류코페니아와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나 현기증과 같은 그 GI 증상들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늘어납니다. 여기 GI 증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창자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심, 구토, 구내염 등 위장관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드물게 설사, 발진, 행동장애, 그리고 불임 등이 일어나고 프로카바진은 중추신경 저하제와 같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카바진이 진정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오 억제제와 알코올 또한 피해야 합니다. 마오 억제제는 고혈압을, 알코올은 디설피람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류케미아 환자들은 MOPP 치료요법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면역 억제인자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문헌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